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2024년도 1회 일부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급기, 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기준 한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실내 작업장의 벽, 바닥 또는 천장에 대한 경우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법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고, 어떤 경우가 되냐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치 제조 공장에서 무채 슬라이스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화면 설명을 참고하여 동종재해 방지 대책을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때는 화면 설명을 참고하였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했었고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한 후 점검 작업을 실시하며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화면 설명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및 정의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레스 작업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 위험점이 무엇이다? 바로 협의 배가 왕고프이기 때문에 협착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위험점으로서는 협착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암기 팁을 적용했을 때 협착점이란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그 다음에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기계 기구로서는 프레스가 있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 사례에서 가해물과 와이로프를 빼내기 위해 적합한 작업 방식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면 두 명의 작업자가 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했고 형광을 내린 후 형광이 깔려있는 와이로프를 잡아당기며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은 와이로프를 당기고 있고 한 명은 지지대로 형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와이어로프가 작업자의 얼굴을 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때 가해물은 와이어로프라고 볼 수 있겠고, 적합한 작업 방식으로서는 지렛대를 와이어로프가 물려있는 형광 사이에 넣어 형광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정도로 들어 올려 와이어로프를 빼내주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와이어로프를 빼내기 위한 작업은 2인 이상이 동시에 형광을 들어 와이어로프를 빼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기 체인 등의 사용 금지 기준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달기 체인에 대한 사용 금지 기준도 법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주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서는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에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마지막으로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수치에 대한 것에 괄호 넣기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5%와 10%가 어디에 적용하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2024년도 1회 2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설명을 참고하여 연삭 작업 중 미착용한 보호구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연삭 작업 중이며 연삭기에 덮개 또한 없고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연삭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눈에 이물질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 착용해줘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호흡기 쪽에 우리가 미세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안전화, 귀마개를 착용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점검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인데 화면 설명을 참고해서 위험점과 재해 방지 대책 두 가지를 쓰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장갑을 낀 작업자가 컨베이어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가동시키면서 점검 중인 작업자가 모터 상부 고정 부분의 손에 끼이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때는 화면 설명이 나오지 않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끼임점과 접선 물림점을 잘 구분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부 고정 부분에 끼었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끼임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원형과 벨트 사이에 접선의 형태로 물려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면 접선 물림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모터 상부 고정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점은 끼임점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방지 대책으로는 첫 번째, 기계의 기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할 것. 두 번째로는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서 우리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게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설명을 통해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 한 가지와 필요한 방호장치 한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수광부, 발광부 두 개가 있고 작업자가 센서 한 개를 옆으로 밀어두고 프레스기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넣어 프레스를 청소하다가 실수로 페달을 밟아 프레스에 손이 끼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부주의한 행동은 당연히 무엇이냐면 당연히 청소해야 될 때는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물질 제거할 때 손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공구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점검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또한 우리가 페달을 실수로 밟지 않게끔 U자형 덮개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타기 혹은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점검사항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령에 있는 부분으로서 그대로 외워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본체 연결부의 풀림, 그 다음에 손상의 유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권상용 와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세 번째로는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이 이상 유무. 이때 브레이크와 쐐기장치는 따로 가로를 쳐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다섯 번째로는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은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이며, 마지막으로는 본체의 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 같은 것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외운 다음에 이 중에서 3가지, 4가지만 판단해서 시험장에 그대로 가져가 주면 되겠죠.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설명을 보고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한 가지와 유해 위험 요인 한 가지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보도록 하면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가 일반 작업복과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네요.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는 공장 안에서 스프레이 건으로 쇠파이프를 여러 개 눕혀놓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호구와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이냐면, 이때 일반적으로 페인트를 뿌린다는 것은 유해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침투성 보호복, 그 다음에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착용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눈에도 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유해 위험 요인으로서는 페인트 분진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2024년도 2회차 일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을 참고해서 물음을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무엇인지 보도록 하는 건데, 첫 번째, 영상에서 지시하는 설비는 무엇이고, 영상에서 지시하는 설비가 정상 운전 시 대기압 탱크 내부가 가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때 가번은 뭐가 되냐면 통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진공 또는 가압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번에는 컨베이어, 나번에는 회전축, 다번에는 휴대용 연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장치, 2번은 나와 다에 대한 공통 방호 장치를 적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때 1번은 건널다리가 되겠고 2번의 공통적인 방호 장치로서는 덮개가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하는데 암기 팁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2인 이상 조작할 경우
오조작되어 속도 이상을 발견한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명은 무엇이냐면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 방법. 두 번째로서는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세 번째는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네 번째는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다섯 번째로서는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모두 암기한 후에 그 중에서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 시행해야 되는 작업 프로그램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그 밖에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내의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밀폐 공간 내의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세 번째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이 포함이 된다. 자, 이 4가지를 모두 외워서 3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알맞은 수치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다의 높이, 그 다음에 라의 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다는 무엇이냐면 발끝막이 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는 무엇이냐면 상부 난간대, 이 가운데는 중간 난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의 높이는 몇이 되냐면 10cm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에 대한 기둥의 지름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2.7cm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2024년도 2회차 2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설명에서 작업자의 추락, 떨어짐 사고 원인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A는 아파트 창틀에서, B는 옆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틀에서 작업 중인 A가 작업 발판을 처마 위에서 B에게 건네준 후 B가 있는 옆 처마 위로 이동하다가 콘크리트 부스러기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 떨어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때 주변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 원인 3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서 추락 위험이 있겠고, 안전대를 착용하더라도 반드시 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난간 미설치, 그 다음에 작업 발판 미설치, 추락 방어막 미설치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추락 떨어짐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작업자가 프레스기 외관을 점검하는 중인데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다?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쓰는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영상이 나왔을 때 프레스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뒤에 문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필기에서도 많이 암기했던 부분으로서 암기 팁을 적용했었죠. 암기 팁이 무엇이었냐면 프랑스가 방전되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무엇이냐면 방호장치의 기능, 그 다음 전은 무엇이냐면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의 클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리의 크는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정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슬은 무엇이냐면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이 되겠고, 마지막 프는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필기에서도 많이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 방호장치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양중기의 방호장치에 공통되는 부분을 암기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적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무엇이 있었죠? 건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를 체결했을 때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해지장치 혹은 훅 해지장치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화학설비 설치 시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 및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되는 장치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때 계측 장치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무엇이 되냐면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제품 등의 방출장치, 불활성 가스의 주입장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경보장치와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단 부분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가번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의 명칭을 써주면 되겠고, 나번은 가번의 작업 중 유해 요인 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지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번에 대한 작업 명칭을 알아야 되겠죠. 가번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해당 작업 중 유해 요인 조사는 3년마다 실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2024년도 3회차 일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면 조도 기준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암기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밖의 작업, 보통 작업, 정밀 작업, 초정밀 작업으로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그 다음 보통 작업은 그 밖의 작업에 곱하기 2를 한 150럭스, 그 다음에 정밀 작업은 보통 작업의 2배를 한 300럭스 이상이 되겠고, 초정밀 작업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정밀 작업이 곱하기 2를 한 600럭스 플러스 절반을 한 값인 150을 더해서 750럭스 이상이 되는 것이 바로 초정밀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가지 모두 암기를 해두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사항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무엇이 있냐면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추락 방어망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마지막엔 덮개 설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시 불안전한 행동 및 요인을 3가지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 나왔다 하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한 암기 팁을 적용해서 암기해 줘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지게차는 방호장치의 종류를 쓰시오라는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호장치, 그 다음에 지게차 작업 시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알고 있다면 지게차 관련된 내용은 웬만하면 답을 다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는 무엇이 있냐면 작업장 정리 정도 및 작업 지휘자 배치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화면 설명을 보도록 하면 지게차가 적재물을 높게 올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유도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상태에서 후진을 하라고 유도하였으며, 장애물과 적재물이 있다는 영상을 보여준 후에 지게차가 바닥에 있는 나무 조각을 밟고 덜컹하며 유도자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이 아니라 가리도록 화물을 적재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 경로에 적재물 등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렇게 화물이 덜컹거리게 되겠고,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도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프레스 방호장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가번에서 A 방호장치의 명칭과 A 장치 누름 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가번으로서는 양수 조작식의 비상정지 장치라고 볼 수 있겠고, 나번 부분은 300mm 이상이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작업 중 발생한 재사례인데 화면 설명을 참고하여 기계 장비의 방호 장치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면 설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컨베이어가 나왔을 경우 방호 장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컨베이어의 방호 장치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외우게 되면 첫 번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상정지 장치,
세 번째는 덮개, 네 번째는 울, 다섯 번째는 건널다리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2024년도 3회차 2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의 명칭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궁금했을 때 그때그때 찾아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번은 무엇이냐면 샤클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번은 심불, 다번은 많이 봤던 부분이죠. 훅 해지 장치 혹은 그냥 해지 장치라고만 적어도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훅 해지 장치나 해지 장치 둘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상용 연삭기로 본강 연마 작업을 하는 중 환봉이 튀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은 기인물을 적는 것이고, 나번은 위험 요인을 적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인물은 무엇이냐면 탁상용 연삭기가 되겠고, 위험 요인을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칩 비산 방지 투명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산물 등이 눈에 튈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삭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가 크롬 도급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두 가지를 쓰는 문제. 자, 이때는 크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해 물질들을 다룰 때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착용해 주면 되겠냐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 그 다음에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독물질을 막기 위해 방독 마스크, 그 다음에는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복, 보호장화를 착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구를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가설 통로와 관련된 부분은 필기에서도 많이 암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중에서 총 세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는데, 암기 팁을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배웠다?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이론할 땐 당연히 가솔린은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되고, 다시 한번 팔을 치켜 올려 일어나 10계단을 오른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솔린은 무엇이다? 가설 통로에 대한 준수사항이 되겠고, 첫 번째 30리터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을 체크해주면 2로는 숫자 15를 떠올려주면 되겠고, 뒤쪽에 미끄러지지 아니한다 부분도 체크해주도록 하면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8과 7을 떠올려주면 됩니다. 8m와 7m가 짝꿍이 되겠고, 2로는 숫자 15였죠. 그 다음에 10은 숫자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m와 10m가 짝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있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준수사항을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지만 빈칸 넣기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 팁을 활용해서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가 됩니다. 자, 화면 설명에서 형성되는 위험점과 정의를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프레스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바로 협착점이 됩니다. 암기 팁이 뭐였죠? 협의는 배가 왕고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점은 뭐가 되냐면 협착점이 되겠고, 정의는 협의 배가 왕고프이기 때문에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